국민의힘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인사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으로 표면적으로 불거진 이 당내의 이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문제, 이 부분 조금 더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뉴스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포착되지 네. 않았습니까? 게다가 뭐 악수를 청했는데 그 악수를 뿌리치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모습까지 비춰졌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다라고 보십니까? 참 저도 오랫동안 정치부를 기자를 하면서 많은 장면들을 봐왔는데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 같습니다.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민의힘 내용 자체가 뿌리가 상당히 깊다. 네. 이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지난 대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뽑힌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이 폭발해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갈등, 거기서 윤핵관의 어떤 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응축돼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2024년 이제 당 공천 문제, 물론 정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문제인데 그 주도권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걸 두고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갈등인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2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미리 본인이 이런 틀을 좀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왜 총선이 2년 남았는데 지금 벌써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층적인 갈등 구조가 결국 배현진, 이준석 대표 저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고, 여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좀 끌어올려고 하는 지금 측면인데 대통령은 좀 선을 그으려고 끌어온다는 거는 좀 자기의 지원군으로 끌어오려고 그렇죠. 한다라는 편을 건가요? 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이 윤리위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통령과 나는 잘 소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편을 들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편을 둔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정당 같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잦아들고,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이라는 게 지금은 뭐 총재가 아닌 그런 시대지만 여전히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권력 구조도 많이 바뀌는 거니까. 사실은 대통령제 하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회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기사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박 교수님은 왜 이런 지금 충돌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예상된 충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핵관 갈등 나왔을 때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인 불가피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이제 그것이 내관, 즉 다음 차기 그 공천 시스템 이거를 갖다가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이 내관을 건드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싸움이 계속 확대가 돼가죠. 본질은 주도권 다툼인데 이슈가 바뀔 때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또 징계위 출석하겠다 그러면 출석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또 비공개 회동의 이야기가 뭐 유출됐으면 유출됐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날이 바짝 서 있고, 지금 당내에서는 거의 우군이 없다고 보고 계신 거죠? 자기 건들면 다 물어버리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저는 마지막에 이 싸움의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싸움의 이제 그 대상이 바뀌는데 저는 대리 저격수라고 봐요. 대리 저격수. 대리 저격수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에 사실은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한번 붙었죠. 자, 근데 결국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중진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한없이 낮아져 버렸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행보만 키워주는 꼴이 됐거든요. 결국은
윤핵관이 직접 나서서 싸우면 아. 지금 여권이 가뜩이나 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예. 대통령에게 커다란 숙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갈등이 더 커 보여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겉으로는 이 싸움을 갖다가 조금 예. 작아 보이고 또 네. 지역적으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를 같이 좀 끌고 내려가서 하수 싸움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뭐 선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윤핵관이 직접 나서서 득보다 실이 많으니 예. 네. 윤핵관을 대신해서 배현진 최고가 등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공개 회의를 갖다가 뭐 유출했네 안 했네 이런 아주 협소한 문제를 가지고 툭탁거리는 모습으로 봐라 이게 당대표가 할 그런 행보냐 예.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의 격을 낮추는 예. 이런 행보를 자처한 거다. 전략적으로 친윤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배 최고위원에게 좀 나가서 싸워봐라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있을 수도 네, 있다고 뭐 실제로 보세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채고 의원이 지금의 분위기를 잘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순식간에 뭐 예. 그 당대표급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싸우면 몸집이 전체적인 커지는 당내 거죠. 구도에서도 친윤계에서도 좋을 수 있고 또 본인의 뭐- 존재감도 키우고. 그렇죠. 뭐 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국회의장에게 정말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했던 네. 모습 예. 이후에 네. 이런 공개적인 갈등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배현진 최고로서는 뭐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나쁜 일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지금 이 일련의 상황이 친윤, 네.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예.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거기 어디 있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뭐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뭐 진짜 자리 배치상 제가 그 이철우 지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따로 안철수 의원이랑 긴밀한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은 뭐 그런 문제는 여의도에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분명히 국민의당 출신도 아니고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희와 함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미끼를 안 물었더니 이제 드디어 쏜다라든지 뭐 다음 주엔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좀 본인이 공격을 받는 좀 피해자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이 스타일을 보면 네.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나 반성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공격, 직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전투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까라는 네. 건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보면 자신이 일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리고 네. 또 어떤 새로운 용어로 뭐 디코이라는 게 이제 미끼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즉 배현진 의원이 미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미끼를 통해서 싸웠는데 네. 결국 간장 이게 이제 간장이란 말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나 이쪽에 쓰는 말인데 네. 이게 안철수 의원의 이제 별명이 간철수잖아요. 예. 거기에 간자하고 장제원의 장자를 해서 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네, 용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쪽 지지층.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지층과 자신의 결합돼서 네. 그 용어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계속 전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전선을 많이 만들어내면 거기서 본인은 이제 하나의 어떤 승리감을 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전선은 지금 적들은 있는데 우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구는 결국 자기 지지층인 이제 20대 남성, 뭐 2030 세대. 이 세력, 장외 세력들을 중심으로 걸고 있고 하고 플러스 네. 국민 여론 네. 이걸 이제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인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싸움이
어쩌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전거를 탔다. 예. 여기서 멈추면 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계속 갈 겁니다. 아무리 네. 뭐 저런 대표로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사과 한 번 안 하잖아요. 그 본인이 뭐 이 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말 안 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는 본인은 결국 지는 걸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죠. 예전 정치인은 그런 부분에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이 죄송하다 그러고 또 후퇴도 하고 예. 이러죠.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토론에 능하다 이런 건 뭐냐면 네. 끝까지 상대방을 공격해야 본인이 살아남는다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식 토론 방식입니다. 네. 미국에서 토론하면 이게 그 어떤 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네.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정치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보면 계속 공격을 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식을 현행 정치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타격, 네. 즉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박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어떻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방금 저 위원님께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 난 좀 모났다 이걸 예. 좀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될 때부터 세력이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오로지 1인 단기 필마로 명분과 여론만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극한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이 징계위지 이 네. 징계위를 보면 거의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당시에 그 기독교에서 구교와 신교의 싸움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요소야대의 이 권력 속에서 네. 당대표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결국은 건들면 다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본인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친윤 세력의 공격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읽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죽더라도 네. 끝까지 명분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죽은데 내가 정치력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 투쟁에서 결국은 밀려나는 것도 그대로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징계가 어떤 징계가 수위가 내리더라도 네. 아마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큰 이슈화를 시키고 여론화를 시켜서 네. 예. 그냥 죽어도 그냥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후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나 또는 여론 네. 이것들을 분명히 등에 업고 싸움을 하는 것이 이준석 스타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준석 스타일이 지금 뭐 당에 어떤 결과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네. 죽었던 당을 살린 것도 자신이죠. 혁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럼 예. 죽은 거는 혁신이 안 돼서 자기가 지금 죽은 거다. 이걸로 결국 귀결될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의 투쟁은 결국은 당의 발전, 국가의 발전으로 이제 예. 치환을 시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다. 네.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물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지금 자세를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관심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른다라고까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은 지금 지금 당 현안과 관련한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윤리위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묶어서 말씀을 해줘 보시죠.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윤핵관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 아까 박창규 이야기했지만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 엄청난 명분을 갖는 거예요. 네. 봐라. 나 모든 걸 반대하고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 때문에 내가 쫓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윤 대통령을 계속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예. 이제 문제가 생기나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내심 저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보면
지금 매일같이 경제 위기다 뭐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경제 위기가 예,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매일같이 집권 여당 대표가 나오는 메시지가 보면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예. 당 내부에 대한 메시지만 나오고 예, 있단 예.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회동이나 이런 걸 취소했다는 이유도 보면 네. 왜냐 대통령과 당 대표는요 원래 주례 회동, 원래 회동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면. 만남을 갖는다는 그렇죠. 집권 여당은 말씀이시죠?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언론에도 공개가 돼요. 네. 이게 안 됐던 게 옛날에 김무성, 박근혜 이 있을 때 사실 한두 번 하고 네. 안 돼 버렸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왜냐 예. 한 번도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한 적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한 번도 그 지난번에 같이 만난 적이 있었지 단독으로 이렇게 정례화한 적이 예. 없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왜냐 정례화를 하지 않고 지금 만난 것도 취소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생각은 있겠죠.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윤 대통령이 특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예. 외국에. 최근에 한 필리핀 대통령 특사로 취임 특사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냈는데 네. 원래 이런 적이면 당 대표를 좀 보내거든요. 예. 근데 특사로도 보내지 않아요. 이제 그건 그만큼 당 대표에 대한 사실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예. 게 아니냐. 네. 제발 예. 좀 집권 여당이 좀 잘해서 좀 이걸 네, 전체 네. 정부를 좀 뒷받침해 주라. 왜 못하냐? 네. 저는 이걸 아마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예,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답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만난 사실 없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공개 일정 내가 할 수 없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뭐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굳이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없는 거를 만났다라고 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서 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인데 굳이 부정을 했다. 굳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는 그렇죠. 저는 거죠? 굳이 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메시지가 담긴 예.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저는 뭐 첫 번째 메시지는 당내 논란에 대통령실이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네. 해석일 그게 첫 거고요.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윤핵관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일할 때다. 예. 일할 때고 여당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똘똘 뭉쳐서 대통령 백업해줘도 지금 예.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분란 일으키느냐? 이 대표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그 싶은 거죠.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간장 한 사발 이렇게 예.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핍박한다. 네. 이런 느낌을 이제 프레임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피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부정. 만난 적 없다. 예, 하긴 뭔가 이준석 대표를 지원 사격해 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발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시로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은 굳이 왜 붙였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뭐 사실이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모르죠. 내심 윤심을 기대려고 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말일까요?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마지막 지금 본인이 잡을 것은 윤 대통령밖에 없죠. 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의원들이 선거 기간 중에 그 의원들이 탄핵 문제가 나와서 의원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됐어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까지도 굉장히 그걸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올렸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이제 반전된 게 뭐냐면 결국 김기현 대표 주재로 해서 윤석 대표, 윤 대통령이 지방 가는 윤 대통령을 불러서
두 사람이 화해해서 네. 결국 그 문제가 끝났잖아요. 네. 그 모델을 지금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대하는 거죠. 기대합니다. 당에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끌고 갑시다. 이거 뭐 당대표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까? 라는 문제 한마디만 하면 해주면 모든 게 좋은데. 끝나니까 자꾸 네. 그걸 욕을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더는 이제 못하겠다. 네.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 지금 저렇게 당의 문제를 계속 지금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본인 대통령한테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선을 긋는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검찰, 경찰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또 후폭풍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먼저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뭐 자진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데 어떤?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주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네, 경찰의 고위급 인사인 치안감에 대한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관례대로 해온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인사가 났다. 이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인사 번복이 생기게 됐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본질은요, 대통령실과 조율안된 인사를 발표할 강 큰 경찰 공무원이 과연 있겠냐라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권력기구는요, 네.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뜻, 대통령의 권위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과 조율안된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 조직이 있나요? 저는 없다.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네. 집권 초기에. 그러면 왜 대통령의 재가가 없이 이런 인사가 났다고 그러니까 한 건가요? 경찰의 인사 관행이 뒤집어지면서 이것이 인사 발표 번복으로 되면서 파장이 커지니까 네. 대통령이 서둘러서 진화를 했어요. 뭐라고 진화를 했냐?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거 국기문란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큰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도 없다. 없습니다. 예. 네. 즉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 이미 재가를 물려버렸어요, 대통령이요. 네.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네.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아니 지금 근데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국기문란이 아니고 뭔가 다른 쪽에서 나온 사고고 실수라면 그게 뭐 행정안전부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경찰 고위 공무원에서 야당 쪽에 그 정보를 당연히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야당이 줍니까? 정권 말기라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야당에게 정보가 흘러가겠지만 지금 집권 초기에 정보에서 생긴 혼선을 예. 그 혼선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라면 경찰청이 일어난 어떻습니까라고 낸 거를
제가도 안 받고 지금 흘렸다는 거 발표한 거라는 네.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어떻게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최소한 조율이 끝났으니까 예. 그것이 발표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보낸 인사가 이것이 예. 확정 아닙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뭐가 꼈는지, 뭐 예를 들어 다양한 윤핵관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인사 개입이 어떤 선에서 있었던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 있었고. 그것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틈을 안 준 거죠. 왜? 예.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는데. 이미 다 답을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 내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끼겠습니까? 네.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겠지만 예. 그걸 가지고 정권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정보를 갖다가 흘릴 사람도 없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철저한 경찰의 재갈 물리기가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찰의 재갈 물리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직관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 경찰 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정무수석실에 경찰 파견이 2명이 네.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 행안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경찰하고 이제 인사를 조율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 의중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발표를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에 경찰이 저는 적응을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인사 문제를 그러면 예전에 어떤 민정수석 역할한 게 이제 행정안전부예요. 네. 그러면 행정안전부하고 뭔가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를 못했고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지금 협의할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하고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나타난 예.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사 내용이 7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초안과 왜 이 안이 중간에 바뀌었을까?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쪽이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어떤 뭐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이 고위급 인사에 대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네.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번에 인사에 좀 파격적인 게 강원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사실 치안감은 경찰청장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갔단 말이에요. 네. 또 뭐 지금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네. 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성급하게 지금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딱 해버릴 게 아니라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인사 법목대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네. 그 2시간 안에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면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뭐 인사라는 게 계단 내려오다가 바꾸는데요. 뭐. 인사는 그렇습니다. 바꿔버리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자체가 네.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네. 발표됐는데 7시간 만에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 발표된 게 그냥 끝났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이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이게 지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중간에 인사를 개입해 버렸다면 과연 합법적인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다른 사람이 개입했더라면 이것 또한 예.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주신 말씀 중에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적 포인트인 것 법무부 같긴 같은 한데요. 경우는 지금 예. 한동훈 장관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 예. 자체를. 마찬가지 행안부 같은 예. 경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 청와대와의 어떤 긴밀한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경찰이 수십 년 동안 이 공무원으로서 해왔던 일들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매뉴얼 그러니까 최종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왔던 그 매뉴얼을 그냥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작은 조직도요. CEO 사인이 나지 않는 인사를 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그 일반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없죠. 일이에요. 예. 우리 뭐 저희도 조직 생활 합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인사라는 예. 게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느 간 큰 경찰 공무원이 그거를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이거를 민정수석실 지금 없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의 제거가 나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발표가 됩니까? 예.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모든 인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경찰이 그냥 옛날대로 했다라면 아하. 굉장히 관성에 젖어 예.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거죠. 예. 인사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짚어보죠. 계속 인사 관련한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검찰 이슈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있고 그 아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검찰 사무를 이제 또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 인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매우 거셉니다.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만약에 본인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아직 검찰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검찰 공화국이죠. 검찰 인사를 제 맘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만약에 한 식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또 통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신무총장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의 검찰 인사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 정권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주요 권력기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을 2달이나 공석 상태예요. 네. 그때 인사 추천위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까? 추운 갈등을 통해 떠올랐고 네. 그 추운 갈등 때 인사 패식, 네. 총장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난리가 나선 겁니다. 1년 이상 이 난리가 이끌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신물총장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윤석열 지금 당시 총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총장에 누구도 올리지도 않고 내정자도 없고 추천위도 없는 상태에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장 역할을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어떤 저는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 검찰총장은 저는 네. 말 그대로 바지 총장 안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검수 완박 이후에 네. 이 수사권과 조사권을 사정권을 완전히 예. 장악하기 위해서 예. 지금 경찰도 그런 의미에서 길들이게 하는 거고 네. 검찰도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지금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을 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 체제로 장악하기 위한 시도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대 이 검찰총장 임명을 보면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 130일인가요? 예. 그 뒤에 이제 임명이 됐고. 그럼 지금보다 더 그렇죠. 길어졌어요. 더 길어졌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뭐냐면 네. 검수완박 이것 때문에 9월달 되면 검찰에 수사권이 몇 개 없어져 버려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검수완박 국면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남아있는 수사들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3구 대선 6일 지방선거 이 선거법 수사를 6개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럼 예. 빨리 검찰총장을 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해야죠. 국회가 지금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 예. 못하니까 이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당의 당내 내용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